아는 친구가 네. 부인남 보고 네. 그때 20년 전에 저희 임금이 조금 셌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그게 한 20년 됐어요. 그 전에는 그냥 네. 가정주부였죠. 여기 가정주부였죠. 와서 처음 네. 해본 일이 뭐예요? 여기서 해본 일이 우리 이제 고기 네. 선별하고 네. 소트지만 그때 우리 처음에 할 때는 또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거를 고기 담는 거를. 그 전에는 조기가 많이 안 나왔는데 저희들 할 때부터 조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기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고기 담게 되었죠. 다 하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해도 여기 나오면 일하면서 웃고 또 때로는 일이라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지만 또 나와서 언니 같이 일하면서 웃고 떠들고 하다 보면 또 무구체증도 나가고 그렇고 또 슬픈 거는 겨울에 추울 때 여기는 현장이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 비 올 때는 우리가 꼭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돈 벌러 나오긴 했어요. 또 그럴 때는 또 스스로가 좀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있는데요, 여기가. 저도 처음부터는 이렇게 총무를 맡은 게 아니고 같이 고기를 담았던 사람이라 그 담았을 때 그런 애로사항을 아니까 될 수 있으면 같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같이 가려고. 105위! 승대야 105위요. 자, 양육만 60분. 자, 저희 목포 같은 경우에는 조기 병화 갈치가 주종으로 이루고 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계절 생선이라 해가지고 뭐 통치도 나오고 민어도 나오고 뭐 대하도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중매인 사장님들이 선호하는 고기들이 있으면은 그 고기는 중매인 사장님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일이 다 손을 더 많이 내라고 호성을 더 길게 끌어주는 거고요. 제가 손짓을 하는 것이 제가 금액을 정해가지고 이 금액 이상을 내라고 지금 손짓을 하는 겁니다. 수지 신호를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제 손을 보고 중매인들이 가격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보셨듯이 이렇게 중매인하고 경매사들하고 이렇게 한 블럭으로 이라고 서 있는 게 그게 한 배입니다. 그리고 그 배 물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팔리고 나면은 다음 배로 이동하는 거고요. 한마디로 바다에 나와가지고 목숨 걸고 잡아갖고 온 고기인데 손주분들 적정효과를 잘 받고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도 뭐 해가지고 뭐 직원들 뭐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보람을 느끼는 거죠. 저희 시어머니께서 오래전부터 하고 계셨는데 제가 해서 나와서 장사하면 더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님이 계속 같이 하자고 권유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실 때는 아무튼 바다에 모든 게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기도 엄청 많이 나오지, 갈치도 많이 나오지, 병어도 많이 나오지. 바다가 엄청 풍성해가지고 가격도 쌌었고. 근데 지금에 비하면 지금은 바다가 고갈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양도 줄어버렸고 비싸기도 하고. 예전에는 마진이 조금 더 많이 남았다 그러면 지금은 마진이 더 적고 오히려 매출은 더 늘었는데 수입은 더 줄어든 것 같아요.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뭐 아이스팩, 박스 뭐 여러 가지가 나가면서 그리고 요즘은 대형 마트도 많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재래시장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죽은 것 같긴 해요. 일단 원산지 같은 거 속이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시는 것도 흑산도 홍어거든요. 흑산도는 흑산도 그 지역에서만 들어오고 어떤 뭐 선주님이 며칠 날 잡았다 이런 게 여기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약한 숙성, 중간 숙성, 뭐 강한 숙성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목포 사람들이 숙성된 걸 많이 드셨는데 지금은 목포 분들, 이쪽 전라도 분들은 싱싱한 걸 훨씬 더 많이 선호하셔요. 젊은 세대들은 숙성, 이렇게 코가 뻥 뚫리는 그런 맛을 원해가지고 이제 강한 걸 찾고 강원도, 울진 뭐 아무튼 안 나가는 곳이 없어요. 고객님들한테 전화가 와요.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제가 진짜 또 많은 식구들 소개해서 저기 또 주문할게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 들을 때 너무 좋죠. 95년도에 처음 이제 그전 섬에서 긴 가공 하다가 우연치 않게 먹고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직접 하루차 구매해가지고 이제 하루차로 구입을 하러 다녔죠. 옛날에 그 물청호 시장이라고 했었어요.
거기가 이제 노점상을 시작했죠. 노점상으로 가라산 무게를 생겨놓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수도당 위에는 가기가 없고 하다 보니까 그 상인들이 상당히 이렇게 발시를 하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도당하고 굉장히 너무 많고 해서 가게를 하나 구입을 해서 세라도 월세라도 얻어서 해야 될 것 같은가 생각하고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맨 처음에 나무 앞 가게 앞 한쪽 다리를 늘려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때는 뭐냐 섬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골목 여기가 명절 되면 사람이 부딪힐 정도로 사람이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됐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보낸 생선은 내 스스로 손질을 해서 해야 믿음이 가고 또 여러 가지 생선을 내 손으로 직접 만져서 손질하고 또 해서 내 양심껏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제 목적이기 때문에 내 양심을 우리 가게를 걸고 양심을 걸고 장사를 거죠. 이제 제 아버님이 한 30년 이상 하셨었고 제가 이제 한 15년 한지는 한 15년 됐었는데 제 아버님 세대나 제 위 선배분들이 활동하실 때 가장 수산물이 또 많이 잡힐 때고 또 유통도 원활히 잘 되고 할 때라 그때가 아마 제일 활발하지 않았나 생각. 저희 중매들 같은 경우는 원물을 유통을 하는 입장이고 당일 상선을 당일 구매해서 당일로 파는 그런 시스템이죠. 저희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저 중매인이나 그 다음에 또 저 중매인 밑에 있는 직원분들이나 가족분들 아니면 상인들이 직접 중매인 번호를 도난을 방지하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딱지를 놓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유통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소규모 소포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진을 찍는 경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비도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이 선창 경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목포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공급이 조금 많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수산물이 가면 갈수록 어족장은 고갈이 되다 보니까 지정적인 수요는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 공급이 좀 따라주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민들도 고기를 잡으시지만 최대한 우리 어린 물고기들은 보호하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국가적인 정책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되고 아마 어족자원이 가면 갈수록 고갈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잡는 업보다는 기르는 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마 기르는 업 쪽으로 조금 더 아마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운영한 지는 75년 7월 20일 날 개업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망 종류가 하나부터 10가지까지 이 물견 품명이 1000여 종류가 돼요.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고기가 흔했어요. 나갔다면 우리 배는 만선 깃발 꽂아갖고 이제 들어오고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배사업을 할 때는 좋은 여건이 있었어요. 센 물때를 이용해서 그물을 앙망해 놓은 것이 앙강망이고 이제 그것은 물때가 어쩌냐면은 한 물, 두 물, 세 물, 네 물, 다섯 물은 물때가 약해요. 물 조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물때는 물 조수가 세요. 그래서 물이 센 물을 이용해서 받쳐가지고 안강망 그물을 피가지고 잡는 것이 안강망이에요. 안강망 그물 길이는 약 100m 길이에요. 그 그물 자체가 절수가 다 달라요. 큰 것부터 이 적은 것까지
몇 종류가 있냐면 한 30종류가 돼요. 유자망은 이제 안강망에 비해서 배가 좀 적습니다. 톤수로 말하면 한 25톤. 안강망은 평균 100톤이죠. 무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럴 때는 물이 잘 안 돌아가요. 이럴 때 조기는 뜹니다. 흑산도, 가거도, 동지나 이런 데다 가서 그물을 물 따라 놔요. 그러면 고기들이 잘 잡혀요. 유자망에 그물이 조기가 걸리면은 이거 뜹니다. 하얗게 떠요. 배에서 선원들이 대개 14이 탑니다. 배 한 차게. 그럼 거기서 주간 야간 그물을 앙망해가지고 이제 걷어가지고 고기를 따가지고 얼음해가지고 곡간에 막 고기를 넣죠. 못한 것은 뭐 얼음해가지고 밖에다 나가지고 이제 목포에 와가지고 이제 가세 와서 따고 그래요. 그전에는 배에서 오다가 막 그냥 다 던져버려요. 그러면 바다에다 던져면 이거 뜨거든요. 그러면 배 항해하다가 속구리 걸려갖고 배도 못 가고 중단해요. 그럼 사고 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수협에서도 그 그물을 버리지 말고 가져오면은 얼마씩 이제 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한 그게 길발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발을 깔아놓고 이게 포자예요, 포자. 자체가 씨가 어디로 못 도망가게. 그 깃발에 달라붙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비닐이는 쉽게 하기 위해서 한 2, 3mm 있으면 밖에 내보고. 네. 이것도 그냥 그때 다 띄워버려요. 그러면 이게 현미경으로 보이는 기간이 일주일은 보여요. 이런 거 같은 현미경에다 딱 코를 잘라다가 네. 현미경 밑에 놓으면 씨가 붙었는지 안 붙는지 보여요. 예간상으로는 한 15일이면 던전 사람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긴발이 시작되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내가 이제 기초한 사람 제일 원망스러운 게 자재를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자재를. 네. 그냥 한 번 쓰고 버려, 이놈들은. 그러면 이런 데서는 그럼 싸게 사와요. 쉽게 하기 전에 건물집에서는. 그러면 나는 버려보려고 내놨는데 싸게 주라고 하면 축구하지 1,000원, 2,000원에. 그럼 여기서는 뭐 막 옷은 13,000원. 그럼 이것도 싸게 준 척하고 9,000원. 현금 안 주면 주도 안 해요. 옛날엔 그 염산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 파리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팔을 다 죽여버리고 생태계를 다 죽여버리니까 네, 네. 지금은 못 써요. 그거 걸리면 네. 이거 가야 돼. 네. 법이 강화돼가지고.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김이 진짜 좋은 김이다. 안 쓰니까. 그런데 우리는 파래 섞인 거 안 먹어요. 딱 색깔 보면 아는데. 그럼 하입김도 안 먹고. 하입이라는 게 장사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서 네. 그 습을 딱 빼갖고 냉동고에다 넣어놔요. 그럼 지금 그 김이 많이 나와 지금. 네. 근데 그게 묵은내가 난다고 약간. 네. 제가 한 지는 그래 한 30년 됐겠네요. 우리 고모부님도 젊어서부터 했으니까 그 아버님 때부터도 인수받아서 했으니까는 이게 지금 그렇게 치면은 한 100년 가까이 됐겠네요. 100년 안 됐어도 한 6, 70년? 6, 70년 됐겠네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거 직접 내가 일을 할 줄 몰랐는데 우리 인부들 데리고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전부 자가로 해야 되니까는 이제 이게 작업하면 인건비 벌어먹는다는 개념밖에 안 돼요.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지금은 공업 제품이 아니라 친환경이라는 거, 자연 그대로. 그래 이제 우리가 주로 들어가는 데는 이제 김하는데, 김 신안 지역에 김발, 뭐 진도 같은데 김발 하는데 이 대나무를 쓰고. 이제 그분들은 잘라서 이제 가져가시고 또 이제 고깃배들, 고깃배 이제 유자망이나 뭐 통발이나 뭐 이제 뭐 꽃게 통발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대나무를 그대로 깃발로 사용을 하세요.
날씨에 따라서 네. 바람이 많이 불고 거기 바다에서 많이 소모가 돼버리면 네. 좀 더 가져가고 이제 그것은 한 척당 뭐 그래도 배 한 척당 한 대여섯 다발씩 뒤에서 대여섯 다발. 다발을 갖고 가요. 예. 바다에서 말목으로도 쓸 수 있고 말목으로도 쓰고 또 큰 나무를 심는 조경할 때 이렇게 엿그른 데도 들어가고 그래요. 이 바다 엄청나게 넓잖아요. 예. 그러면 내 그물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게 다 깃발마다 색깔이 틀려요. 뭐 배 빨간 거, 종류의 검정 거 색깔. 했으면 다 이게 틀려요. 우리가 보면은 그냥 전부 똑같은 깃발 같이 보이는데 네. 그게 다 틀리거든요. 한 50년. 50년. 예. 내가 32살부터 했어. 32살부터. 하루 500개도 만들고 300개도 만들고 100개도 만들고 이제 또 비 오면 쉬고. 내 별명이 번개요. 아. 하도 빠르니까 네. 안강망 어선들이 네. 고기 잡아가서 우리가 500개 필요하여 하면 500개 주고 300개 필요하다 하면 300개 주고 조금의 배가 들어요. 네. 지금은 날마다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네. 배가 진짜 안 좋고 그렇게 네. 한 조금 내 해갖고 들어오면은 네. 이제 한 번 pu고 지금은 두 번도 pu고 세 번도 pu고나 배가 좋으니까. 그런데요. 저 지금 프라이빗 거상자인데 네. 요거 네. 요것은 냉동이 잘 안 되고 아. 또 고기를 담아 놓으면 네. 시커면 보기가 싫고 아. 또 저것은 잘 비끄러져 보고 이런 상자랑 고기를 담아 이렇게 싸놓은데 네. 저것은 몇 개 타면 짜짜면 자빠져 보거든. 그런 그럼. 문점이네. 예. 그러고 제품이 아주 나쁘게 보이고 그렇게 다니에 저기다 담아놓으면 보기가 싫지. 제조소에서도 항상 전화를 해봐. 지금 학고 장사해요? 예, 합니다. 아, 그럼 물건 좀 드릴까요? 주시오. 딴 사람은 가서 물건 주시고 사정은 않는데 나는 전화로 아, 나 엄마 필요하네. 그럼 아, 며칠까지 보내줍니다. 참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럼 내가 엄청 잘 해줬어요. 명절 때면 고기도 많이 사다 주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죠. 늙지 마시오. 늙어지면은 네. 젊어진 것만 생각이 나고 그러나요.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 지는 28년 됐어요. 진도에서부터 하시다가 목포로 오셨으니까 지금 젊은 애들이 뭐 편한 일만 하려 하지 어려운 일을 하려고 했습니까? 이게 마찬가지 제가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몇 시고 상관없이 계속 일만 해야 되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일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 하죠. 네. 마찬가지로 나는 하기 싫었죠.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마차로도 끌고 다니고 말도 다니고 그랬어요. 말동도 다 있고 그때 당시거든요. 그 어렸을 때니까. 그때 당시에 여기는 조합원, 그러니까 해산물 조합이라는 곳에 들어와야만이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이 경매 자격이 돼요. 조합에 가입을 해야. 그때 어렸을 때 우리 가입 인원수가 이쪽 망원동 일대 모든 가게에 다 가게를 하나씩 갖고 오셨어요.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전국에서. 예, 그 정도로 여기에서 뭐 사람들이 많이 왔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뭐 전국 각지에서 와가지고 이런 뭐 쬐끄만 여간에서 다 숙소도 할 정도고 사무실은 한 사무실에 두세 사장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물건을 사고 그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겼어요. 조합이라는 게. 해산물 조합. 네. 네, 해산물 조합이 우리 뭐 협동잡지 그런 조합이 아니고 해산물 조합이라는 게 58년에 만들었어요. 전국 관리를 했죠. 그때만 인원이 한 조합원 수가 거의 400명 됐었어요. 어마어마했죠. 이제 지금은 100명 가까이밖에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다 이제 떠났죠. 왜냐하면 이제 도로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다리가 만들어지고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건이 이제 바로 큰 도시로 가죠. 바로 이 목포로 안 오고 예전에는 모든 물건이 다 목포로 갔거든요. 그래서 목포에서 팔고 이 사람들이 사서 갖고 올라갔는데 예전에 여기 옆전 소화물 취급소 있는지 아시죠? 네네. 그 소화물 그 취급소가 어마어마했어요. 모든 업무 능력이 거기서 다 있어요. 택배가 필요 없이 소화물 취급소에서 다 있죠.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순간에 딱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택배라는 게 생겨버리고.
그래도 이쪽 동네 가게들이 좀 많이 들어오긴 들어왔거든요. 젊은 사람들 가게로. 좀 더 들어와야죠. 더 들어왔고 조금 바뀌면서 뭐 좋아지겠죠. 지금 20년째. 20년째. 예. 어종이 네. 지금 많이 적어졌어요. 지금 많이 양이 많이 적어졌어. 많이 양이 적어졌어요. 적어졌어요. 네. 예. 옛날에는 거물코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안강망이 TSC 때문에 거물코를 다 키웠거든요. 네. 어린 고기 살리자 해갖고 아. 거물코를 키웠는데도 네. 저 양이 지금 너무 적어졌어요. 네. 우리가 배를 출항할 때 네. 보통 한 배당 생수 뭐 이런 식자재를 네. 용가차 한 차를 싣고 가요. 네. 어? 싣고 가면은 그 생수병이 캔 같은 거라도 예? 네. 그냥 뭐 자루에다 주면서 네. 외국 선원도 뭐 한 자루에 10,000원만 준다 해도 다 담아갖고 가버려. 쓰레기를 네. 큰 돈 들어와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이래 좀 잔잔하게 우리가 좀 어민들한테 네. 물어보고 하면 되는데 뭔 몇천만 원 들어 할 적거 없이 솔직히요 우리 배는 마들에 갖고 가고 주사 갖고 와요. 네. 주사 갖고 오는데 가에 가지고 오면은 버릴 데가 없어요. 버릴 데가 없어요. 네. 그거라도 받은 데가 있으면은 예? 그냥 우리 선주가 돈을 주더라도 네. 이거 하나 해갖고 돈 얼마나 주고 해갖고 우리가 살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가지고 오면 버릴 곳이 없어갖고 네. 못 갖고 온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아구 잡으면은 아구 입속에 피티병 들어있고. 페트병 있고. 네. 그러니까 네. 그 지금 우리가 죽을 길이에요. 우리가 죽는 길이에요, 그것이. 그 쓰레기만 우리가 갖고 왔을 때 네. 어디다가 이라고 네. 버릴 곳만 있어. 네. 예? 시에서 해갖고 온나 안 해갖고 뭐 다른 걸 건물을 좀 안 내준다든가 또 조건 달으면 다 해갖고 와. 안 해갖고 아무도 없어. 네. 예를 들어서 40kg짜리 60kg짜리 100kg짜리 갖다 주면서 이거 하나 해갖고 2만 원 준다 하면은 외국 선원들 다 담아갖고 와요. 네. 무슨 가 있는 다 주워 가버려. 아. 우리 쓰레기 아니어도 네.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 다 주워 가본다니까. 그 정도로 외국 애기들은 돈 1, 2만이 겁나 커요. 그렇죠. 그러고 하는데 네. 그것이 지금 그만큼 내가 시에다가 요청하고 SB에 요청하고 해도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지금 시에서 이 쓰레기 사업을 하는데 네. 무슨 사업을 하냐? 네. 유자만 거물이잖아요. 네, 유자만 고물. 유자만 폐 거물만 받아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기들이 갖고 와갖고 예를 들어서 한 2개 갖고 오면 한 털 내주든다든가 네. 그러면 다 갖고 와. 근데 유자막 폐건물 다 잘라보니까 안강마들 자그만 데서 네. 그 줄이 떠다니니까 안강막 서클 있잖아요. 네, 그거 다 엉켜가지고. 엉켜갖고 네, 사고도 나고. 맨날 사고 난다니까 네. 맨날. 솔직히 우리 베트남 애기들 아니면은 네. 작업 못해요. 왜? 그 건물 사업 그 관계가 있으면은 한국 사람들은 네. 잠수 못해요. 다 고령화 돼갖고 한국 선원들은 고령화 돼갖고 네. 지금 잠수할 사람 없어요 지금. 네. 근데 베트남 애기들이 한 번 더 갔다 나오면 20만 원 주잖아요. 잠수비를. 한 번 바다 물속에 들어가서 네. 그 자르고 오면 20만 원 네. 줘요. 그러니까 그 애기들이 전문으로 들어가지. 이 쓰레기가 제일 우선 우리가 싣고 가는 것만도 가지고 오게끔 해주면은 예. 네. 피트병 뭐 그 쓰레기라도 가지고 오게 해놓으면 사람이 나는 항상 이 봉사는 부메랑이라고 생각해. 네. 내가 베푸니까 그래도 고기를 많이 잡는다 생각하거든.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네, 네. 고기를 많이 잡는다 생각해. 남한테도 봉사하는데 왜 나를 돈 벌어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서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 하나 놓쳐불고 사람 잡으려면 그 돈 더 들어가.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야가 도망가보면은 소개비도 소기비 받고 뭐다고 하려 돈 더 들어가. 하긴 내 식구한테 챙겨주면은 가들 더 충성하고 나도 더 잘해주고 서로 그런 거예요. 아버님은 아마도 1960년대 초반, 그때는 이제 만도 선구점으로 하셨고, 그 1995년도에 그 한라중공업이 네네. 들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포에 있는 업체로서는 1호로 협력업체가 2001년도에 이제 제가 그 이것을 좀 이제 여러 가지 접목을 해서 삼합도에 조그만 공장을 지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죠. 어망을 물속에 띄울 때 이 수압으로 그 어망을 조절을 해요. 이 부자로. 그래서 뭐 닷자망이라든지 또 모든 안강망들이 필수적으로 이것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부피가 크다 보니까
무게는 많지 않은데 부피가 너무 크니까 일반 차량으로 실어봐야 많이 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부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화물로 붙여도 뭐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운임이 많이 들고 또 큰 차로 해도 저것을 많이 실 수가 없어요. 많은 이쪽에 계신 분들이 부산에서 비싼 운임을 주고 받아야 된다거나 고생을 하기 때문에 아 이건 좀 이쪽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때 제가 이제 이걸 시작한 지는 대양산단에 들어오면서 바로 이제 시작을 했죠. 예. 이제 뭐 우리가 그거 외에도 이제 그 와이어 루프, 와이어도 육상용하고 해상용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육상용은 주로 이제 크레인 쪽으로 나가는 거고 해상용은 바다로 나가는데 일반 그 와이어를 바로 갖다가 하게 되면 부식이 빨리 되니까 그대로 그걸 서빙을 다 해요. 감아가지고 내면은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지고 또 내마물성이 강해지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어망을 그 닷자망이라 해가지고 새우 잡는 거 그런 것을 조립을 우리가 해서 뭐 이쪽에 닷자망이라든지 안강망들이 불편하지 않게 가능하면 빨리빨리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 집에서 지금 현재 시집 와서 사는 게 44년 됐어요. 먹는 법부터도 배웠고요. 네. 뭐 키로로 하지만 그때는 조쟁이라고 그랬어요. 조쟁이. 우리가 사투리를 해서 조쟁이. 모르겠어 표준이 나은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조쟁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 그걸로 그릇 삼아서 썼고 또 비닐에다 담아서 많이 가져가셨고 그때는 그릇 개념이 조금 발전이 안 돼서 봄에 나오는 이제 그 양념해서 먹을 수 있는 거 약간 저렴하게 1kg에서 2kg 정도 소비가 있고요. 가을에는 이제 김장 준비용으로 해서 하고요. 이게 살이 많다고 해서요. 이게 갈면은 살이 많거든요. 살이 많다고 해서 이제 사용하는데 이제 주로 김치를 많이 담는데 그런 데는 이제 살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갈아서 쓰고 무쳐 먹기도 하고 김치도 이런 건 이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많죠. 근데 저거는 김치밖에 안 되죠. 예, 다목적으로. 요즘 뭐 건강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 짠 것을 먹으면 안 된다. 또 너무 나트륨이 많으면은 몸에 해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염분을 몸에 취해줘야 뭐 피도 어차피 거기에 나트륨 일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제 생각은 그래도 젓갈 장사가 아니라 그래도 나트륨을 섭취를 해줘야 직접적으로 우리가 소금을 안 먹기 때문에 음식으로 인해서 먹기 때문에 먹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5월, 6월달, 7월달까지는 육젓이 생산이 된다는 그 계절이고요, 달이고 이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가격이 떨어져요. 살 사람이 많이 생기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경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협에서 경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한 3,000평 가까이 되는 대지에 이렇게 건물이 있었고 얼음하고 이제 냉동, 냉장 뭐 그 세빙지에서 얼음을 깨가지고 이제 운반해서 이제 저쪽 중매인이나 이제 거기 장사하신 분들한테 이제 운반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9,000원, 그 다음에 운임이 3,000원, 그러니까 12,000원 정도. 예전에 비하면 이제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배가 있으니까 또 거기 여기 또 반장이 앞에가 있고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얼음은 나간 편이죠. 이쪽은 그 1월부터 한 5월까지가 이제 비수기, 6월부터 12월까지가 이제 성수기. 이제 눈이 오면은 이제 비수기가 되죠. 그래서 많이 실을 때는 이제 여름부터 가을까지고. 얼음은 이제 냉동기를 이제 돌려서 이제 그 얼음 물속에다가 이제 그 아이스캔을 넣어가지고 48시간 이렇게 돌려야 얼음이 얼어요. 그럼 48시간 얼면 그거를 이제 꺼내니까 이제 반복해서 이제 꺼내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550개, 이렇게 한 1000개 그 안에 접인고가 있어요. 1600개 들어가는 창고, 또
1,500개 들어가는 창고. 그 이제 아이스캔이 여름이 꽉 이제 얼어 있으면 그게 이제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닷물에다가 이제 해빙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간격이 떨어지면 이제 탈빙할 때 나올 수 있죠. 예, 그게 탈빙이라고 그래요. 우리 여름은 이쪽 업한장에서 경매하는 선어 생선에다가 이제 운반이 되고 자관 365일 다 얼으면 나가야 한다 봐요. 왜냐면 생선 선도 유지 때문에. 기술만 배우면 일단 먹고 살 것이다. 그래갖고 그 계기로 해서 이 기술을 배우게 됐죠.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20몇 살, 27, 8. 저기 저 수쿠리가 이게 이제 계산 설계를 해야 돼요. 이게 배 마력수하고 배 톤수하고 이제 뭐 철선이면은 그 수심에 이제 대안했고 감속비에 따라서 프로펠러가 이제 계산법이 여기 있어요. 감속비 몇 대 몇이다 모르잖아요. 일반 분들은. 열대지방에서 인도나 이런 데 가면은 이 나무가 뿌리나무거든요. 그러면 이 나무가 저 효자손 같은 거 알죠? 그 나무 종류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엄청 강해요, 이게. 그래서 배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 베어링 역할을 하죠. 저 3개가 달리면 120도로 하고 4개가 달리면 90도야 360도가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기술을 배워야만이 이게 할 수가 있죠. 그 알아야만이. 여기 이 잣대가 360도 이게 뭐 120도, 90도 싹 여기서 이게 이제 기술자가 이게 다 재갖고 이게 날개 사동무에 딱 맞아야만이 날개 정확하게 붙어야 돼요. 이게 하나만 잘못 붙어도 배가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면 사동무니까 90도가 딱 하면 360도 딱 맞아야 돼요. 종류가 간수로 따자고 10간부터 한 350간 이렇게 치죠. 배 크기마다 틀리죠. 쓰는 방법이 다 틀려요. 여기 있는 닷은요 1톤부터 한 7톤까지 배 바다에 떠 있을 때 잡은 앙카예요. 가만히 있으면 배가 물에 쓰나 들고 가면 떠물러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배에다 빠쳐놓으면 이것이 배를 잡고 있죠. 안 밀려나가게. 여기 닷은 이제 진도에서 진도에서 쓰는 멸치배. 아, 멸치배. 예. 그리고 새우젓 쓰는 물건이요. 예. 새우젓 쓰는 닷. 역시 흑산 가두리 닷이라고요. 다시마 같은 데 다 하고 뭐 우럭망 그 흑산도 가두리 닷이라면 안에서 양쪽으로 다 버진 거예요. 고기 안에 들어가고 여기서 가장 많이 나가죠. 흑산도로. 여기 쓰는 물건 여기서 이제 그 히라시 들어가고 안강망. 그다음에 히라시 그 바닥에 빠지 떠놓잖아요. 이 닷을 빠지선을 잡고 있어요. 이것이. 여기서 이 큰 철판 갖다가요 가다를 해갖고 일일이 잘라가지고 프레스로 다 맞춰가지고 가다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다 하나씩 제작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드를 넣어서 딱 쳐있죠. 보드를 넣어서 앞에다가 안 빠지게. 대부분 목포에서 많이 진도, 해남, 안도 많이 굴러나가죠. 가다가 다 이렇게 여기선 저 새우젓배, 여기서 이제 멸치였죠. 여기서는 이제 안강망, 배 목포에 쓰는 안강망. 깔끔하게 한 8가지 돼요. 8가지. 예, 있잖아요. 이 각을 잘해야지 다시 바닷속에서 잘 먹지요. 너무 버려져도 안 먹어불고 너무 어머나져도 안 먹어불고. 예, 여기는 30파이, 36파이, 55파이, 40파이 다대 이제 간수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죠. 100파이짜리. 예, 100파이는 큰 안강망 싹 들어가요. 옆에다가 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2남 1녀예요. 적은 놈이 27이고 딸이 29이고 큰아들 36이요. 지게배는 아직 만족하고요. 뭐 애기들 잘 크고 건강하면 살면 되지요. 우리 시아버지가 엄청 충청도 분이신데 김제에서 곡물 장사를 하셨어요. 그 완전히 그 큰 대형 차에다가
분홍이 아니라 곡물 장사를 하셨는데 일제시대 때.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버셨는데 그 이제 하시다가 다른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제 거기다 돈을 몰빵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저기 뭐냐 다 사기당했어. 그 임자 앞바다 뭐 사리비지 그 보물섬 건진다고 거기다가 돈 투자해갖고 싹 날려버렸지. 앞에도 사람이 뭐 한다고 또 돈을 갖다가 소식이 없으니까 그 양반이 이제 우리 시아버지가 목포를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완전히 건질 것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 그때부터 이제 이 목포에 정착을 하시게 된 거지. 옛날부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하고 계셨지.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아저씨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니까 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었고 나 시집 올 때 우리 시 고모님이 생활하고 계셨어.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 작은 신우가 생활을 했고 그리고 작은 신우 결혼시켜버리니까 이제 우리 그 시 고모님이 하셨는데 나 오니까 그냥 가셔버리더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70년도에 시집 왔는데 그때부터 생활을 하게 된 거지. 가마니 시절이 있었잖아요. 직가마니 시절. 직가마니에다가 그 새끼 꽈가지고 그 가마니 짜서 쌀도 담고 그 벼도 담고 소금도 담고 그런 거 했던 시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변천해서 이렇게 포대로 나왔어요. 이제 피피 마대로 피피 하면서 종이 포장지로 10kg, 20kg 그렇게 나왔고 피피는 40kg, 10kg, 20kg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지금은 이 피피 잘 안 써요. 쓰면은 20kg 정도 쓰고 10kg 쓰고 40kg는 이제 시골에 노인들이 많으니까 무거워서 못 들잖아요. 그래서 40kg도 안 쓰고 옛날에는 피피 80kg 쌀자루 큰 거 있잖아요. 옛날 80kg도 있었어요. 네, 그거에다도 이제 담아서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인구가 또 극소수로 줄어들고 소포장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농협에도 넣고 또 농가에도 넣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재미 좀 봤지. 근데 이제 그 세월이 흘러서 농협에서 다이렉트로 다 다른 거 주문해 버리니까 이제 소상공인들은 죽는 거지 이제. 원래는 여기가 영해동이 목포 1번지였잖아요. 진짜 그때 시절에는 이 앞에 여기가 대흥장교, 여기가 영해장교.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줄 서서 장사했거든. 그럼 꼭두 새벽부터 문 열고 배시간 마치느라고. 그리고 전성기요 그때가 그랬는데 이제 내 집이니까 월세 안 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그 물러줄 사람이 없으니까 물러줄 사람 없어. 우리는 여기서 건강 이 허락하는 하다가 접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큰 애착을 갖고 하지는 않아요. 하는 데까지 하자. 하던 일이고. 하던 일이니까 하는 데까지 하자. 저 27살 아니 81년도부터 시작했는가? 몰라. 이 27살 더 됐을 거야. 여기 와서 1년 반 정도나 큰 집가 있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시골 사람들이 나와야만 있는 것이 필요하잖아. 섬에서 나와갖고 이제 마대 같은 거 이런 것은 이제 뭐 담으려고 뭐도 사가고 그렇게 하지. 그러고 김한 사람들은 김한께 저는 노란 거 저는 것을 가져가고 그러고 배 같은 데도 들어간 거 있지. 배에다가 이제 막 햇빛 하면 이렇게 씌우잖아. 햇빛 안 보게 자기네들이 더우니까 시골 같은 사람들 우리가 나와야 밥 먹지. 그래 안 하면 전복 마대. 전복 이제 쪼까는 악구통 있잖아. 쬐까란 거 있잖아. 노란 거. 그럼 이제 저놈을 해서 거기다가 전복을 넣어놓으면 전복이 저가 붙었지. 그러면 이제 팔 때는 그놈만 달랑 들어보면 되잖아. 예상은 없어.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40년 했어도 예상 손님들이 딱 그 예상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일단은 또 예상을 주면 언제까지 해서 갚아라 보내라 그렇게 하고 그렇게 뭐야. 예상 장사는 안 내가 많이 뛰면 막 파나 마나지. 이런 것은 이제 갚아가 이제 똑같은 멋이라도 저는 요 파란 저는 녹색은 이제 넣는 거.
아, 그렇지. 그럼 훨씬 더 이는 갓바보다 더 잘 맞는. 이것은 해 떨어지면 이렇게 안 걷어보면 습기가 차잖아. 그래갖고 이런 것은 습기가 안 차잖아.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고. 시골 같은 데서 많이 쓰는 품목이고, 이런 데는 배 같은 데서 많이 쓰는 품목이고, 이는 줄 같은 거 판게. 물려줄, 안 물려줘. 고생할게. 밥은 안 굶게. 밥은 안 굶으면 돼. 안 해. 아니, 그래, 안 해도 요것을 아들을 주면은 내가 평생 80이 넘도록까지 해줘야 되거든. 이제 나도 그만하고자 본디. 뭐 1, 2년이나 더 할란가 못 할란가 모르지. 그런데 아들 줘보면 안 되잖아, 이것이. 그럼 아들이 엄마 나 미신질 딸지 뭐고 아무것도 딸지 모르는데 엄마 나 일 많이 들었어. 며느리 그럼 누구가 며느리 골뱅 든다고 안 한다고 해. 이제 늙어서 계획이나 뭐이나 이제 할 것도 없이 이제 집에서 놀고 모여야지 무조건. 뭐는 안 할까? 아이고 나 그 아주 할 수 없이 사방 따라서 함께 이것을 하고 살지. 내 이 일이라고 생 징한 꼴 보고 살면은 안 해 이제 안 해. 아들은 못해. 며느리가 차고 지가 한다고 딱 달라들면은 주기야. 밤은 깊은데 연무라는 여승에 아이고 숨타라 그림자 오메 두고 점 잊을 길 없어 짜가 장짜 잘한다. 돌리고 잘한다. 강거리 이것은 강거리 떨어진 거 코 떨어진 거 주워. 이제 처음에는 너무 일했대. 이거 배우이라고 공짜로 돈 안 받고 이거 코를 따야 되거든 칼로. 이것이 4폭이거든. 4폭인데 한 폭이 바닥에다 내불고 왔어. 다 찢어졌어. 그러니까 빼버리고 이제 이 새 것을 한 폭 넣은 거예요 여기다. 나 얼마 받은가? 경아요? 나만 선수라 다 선수지. 선수 아니면 안 쓰지. 맞지. 이것이 내가 처음 배우려고 나온 게 어둑어둑해서 나왔대요. 날 세모. 그래갖고 또 해가 져야 들어가.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한 폭이나 없으면은 살이 나가불고 없다 하면은 신망을 한 폭 넣고 할 수도 있고 2폭 남았을 경우에 또 2폭을 넣으면은 4폭이 된 게 그렇게 해서 한 틀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물이 너무 오래 써갖고 너무 안 좋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헌옷 아주 헌옷 대합은 것처럼 그물이 말하자면 그 정도 대합은 데다는 신망을 여갖고 만들지를 못한 게 그 그물은 이제 폐그물로 없애불고 이제 새로 또 내고 그러죠 신망으로. 어디가 나가고 어떤 폭이 상하고 그랬는 것을 이제 확인해갖고 바늘 때 잡고 일하기까지 이제 치르는 그 과정이 있어. 그물을 치르는 과정이 있어. 그거 하기가 여자들이 너무 힘들어. 너무 바닥에서 막 꽈갖고 오면 돌려야 되고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연홍을 풀라고 애를 써버렸는가 아주. 아무리 추운 날에도 그것을 하면은 등짝에서 땀이 뻘뻘. 그물 일하는 엄마들은 허리, 다리, 팔, 어깨, 손가락 어디가 안 아픈 사람 거의 없어. 다 아주 너무 힘들지.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 언니들, 아짐들 이것이 아무래도 손 올림 이 손가락이나 무엇이나 이 그물일은 그런데 우리 이 어망일 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건강하죠. 80 넘으셔서 90줄에 앉으신 분도 일을 하신데 진짜 이거는 치기가 힘들어서 라지 배워놓은 기술이라. 여객선 터미널 쪽에 일한 지는 거의 한 30년 가까이. 저희 신진에 온 슬로 아일랜드는 목포에서 출발해서 달리도, 장자도, 율도, 예달도까지 갔다가 다시 그 코스 그대로 목포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여름이나 가을 봄에는 주말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가볍게 차박으로 이렇게 좀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지 여행객은 거의 없는 편이고 도서 주민들만 하루에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이렇게 첫 배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배부터는 거의가 한 10명 미만 이렇게 운항을 하니까 굉장히 회사가 힘들죠. 차량 같은 경우는 첫 항차만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5, 6대 이렇게 7대 정도 이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가 없죠. 거의 마지막 4번째 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왔다가 다시 이제 복귀하는 것을 대비해서 다니는데 거의 배가 공선으로 다닌다고 봐야죠. 기름값이 지금 작년 뭐 8월 대비하면은 거의 100% 이상 올랐으니까 엄청 힘듭니다. 작년에 뭐 700원, 800원대 리터 하던 것이 지금은 1,300원대니까 면세유를 준다 해도 그 금액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상당히 인건비도 건지기 힘드는 그런. 전에는 내달도 해수 풀장이 있어가지고 코로나 전에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엄청난 관광객들이나 여행객들이 많이 가시고 또 그랬는데 지금은 코로나 뭐 3년 이후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최근에는 트렌드로 조금 달리도 쪽에 차박할 수 있는 오토 캠핑장이 있어서 주말에 여름이나 가을 봄에는 주말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가족끼리 차박으로 이렇게 좀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고향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김을 치고 했어요. 이제 채취를 하면 손으로 채취를 손으로. 예. 김을 채취해가지고 그놈을 옛날에 그때 우리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뭐 옛날에는 칼로 조샀다간데 기계 이렇게 손으로 돌린 기계 있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손을 아침 내일 한 장씩 한씩 떴어요. 그래가지고 햇볕에 말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김을 만들었어요. 멸치 종류만 해도 20가지 넘어요. 멸치 한 가지 종류만 해도 20가지 넘어요. 예를 들어서 적은 것도 3개, 4개 있고, 이제 크게 말해서 적은 것이 3가지를 합시다. 3가지 중에서도 상중하가 있어요. 급이 또 다르고. 급이 틀려요. 3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가 1, 2, 3등으로 나눠져. 그러면 그것도 9가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중멸도 그렇게 되죠. 대멸도 그러죠. 그래서 힘들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와서 아유 이거 아니다 또 내지는 그거 할 수 명령 와서 추려가지고 나오고 그것도 아니라면 못 팔고 그러죠. 그것이 그렇게 이것도 전문직이나 마찬가지예요. 전문직이나. 그저 옛날에는 우리 할 때는 목포 시내가 이 커도 그놈을 하면은 선창에 나와야 샀어요. 일부 다 와 샀어. 그런데 지금은 마트에도 있대, 정육점에도 팔제, 뭐 시장에 가면은 안 파는 데가 없어요. 동네 가도 다 팔아. 그래 무한대 뭐 여기까지 나오고 교통비 들어서 안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목포 시내로 광주 사람들이고 장성, 정읍, 전라북도까지 다 왔어요. 전부 여기서 차들 뛰어다가 전부 다 저기 장사했어. 지금은 안 와요. 차가 다 다니면서 팔아보는데 뭐 한다고. 여기서 지금 현재 한 사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70 다 넘은 사람이에요. 제일 적게 먹은 사람이 한 70 먹었을 거예요. 시에서나 동영상이 공무원들도 무척 노력해요 사실은. 여기 어느 자기 행정구역인데 어떻게 자기 시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저쪽 하당이나 뭐 이쪽만 잘 되고 이쪽은 안 되니까.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무척 노력해도 안 돼요. 예산을 어느 정도 들어도 모르겠어요. 뭐 몇 조 원 들여서 그냥 막 다 짓고 도로도 막 팍팍 내고 어떻게 해서 저 신도시 같이 만들어보면 몰라도 만든다 해도 힘들어요.